안녕하세요. 저는 사업하고 있는 35살의 여자입니다. 저희 남편은 중견기업에서 평범한 회사원이고 남편과는 사업 시작한 지 2년 차쯤 만났습니다. 그때 아는 언니가 소개로 만나게 됐죠. 그때는 제가 사업 준비한다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매출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저희 남편은 외국기 무역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저한테 해외로 수출해보는 건 어떠냐고 먼저 제안을 주더라고요. 안 그래도 저도 해외에 진출해야겠다 생각했던 차에 남편을 퇴근하고 도와준다고 해서 그렇게 저희 남편과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두 팔 걷고 먼저 저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저희 남편의 모습에 이 남자와 결혼해도 되겠다 싶었거든요. 물론 대업은 아니지만 탄탄한 중경을 다니고 있었고 저희 남편 얼굴도 그 정도면 괜찮은 편인데다가 저보다는 2살 연상으로 딱 괜찮다고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에선 저희 남편을 처음에 반대했어요. 근데 은희 남편 될 사람으로 너무 집안도 직장도 평범해서 걱정이 된다. 시댁에서 우리 집안 보고 너를 괴롭히거나 이용하려고 하면 어쩌라고 그래? 아이, 엄마도 참. 우리 이사님은 걱정이 너무 많아서 탈이야. 내가 시댁의 가오리 집안에 대해 자세히 말 안 하면 문제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걱정 붙들어 매고 계세요. 아무리 우리가 말을 안 해도 시댁에서 나중에 알면 우리 집 홀랑 벗겨 먹으라 할까 걱정이야. 너 정말이 결혼 자신 있어? 난 걸리는 부분이 많아서. 이 결혼 반대다. 반대야. 엄마 딸 능력 있잖아. 아직 업이라 그렇지.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 회사랑 가까운데 하려면 아무래도 내가 신을 찍고 하는 게 나을 것 같단 말이야. 내가 신호까지 해오는데 시댁에선 오히려 날 귀하게 대접하지 대할 수 있겠어요? 그래, 여보. 당신이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걸 수도 있어. 요즘 누가 딱딱 수준 맞춰서 결혼을 하겠어? 오히려 넘치는 쪽이 가만히 있으면 없이 넘어갈 수 있을 거야. 가만 떨지 말자고. 역시 우리 아빠라니. 엄마도 이 결혼 좀 긍정적으로 봐주실 수 있죠? 그렇게 알고 전에 올라가 볼게요. 아, 나는 아직 잘 모르겠어서 반반이야. 솔직히 난 너희 아빠도 반대할 거라고 생각했다. 근데 이렇게 나오니 일단은 이대로 두고 상황 내 때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보고 결정하자네. 알겠어요. 시간이 벌써 늦었네요. 아빠, 엄마 안녕히 주무세요. 상세한 날짜가 잡히면 말씀드릴게요. 저는 저희 남편과 결혼을 생각했을 때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저희 남편이 모아둔 돈으로는 제가 원하는 위치는커녕 서울에 집을 구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 집을 해오면 오히려 시댁에선 저를 모시듯 하지 않을까 예상했습니다. 저희 친정아빠는 고급 공무원이고 집이 나름 잘 사는 편이에요. 부족함 없이 공부하고 자랐고 친정오빠도 일찍 결혼해서 자리 잡고 살고 있고요. 저만 집안에서 좀 특이하게 사업한다고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 친정 엄마의 걱정처럼 상견례날 시어머니는 친정 아빠한테 대놓고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제가 재호 엄마입니다. 근데 양 아버님께서 공무원이라 들었는데 혹시 몇 급이에요? 그게 중요한가요? 그냥 적당히 벌면서 나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함 없이 우리 딸 은이랑 아들은 천리를 잘 키웠죠. 저희 아들은 철이는 이미 장가가서 잘 살고 있습니다. 엄마도 참, 그런 걸 왜 묻고 그러세요? 저희 장인은 아주 훌륭한 분이시죠. 제가 잘 알아요. 그런 게 궁금하셨다면 저한테 미리 물어보시죠. 그랬어요. 아니 그래도 직접 듣는 게 낫지 안 그래? 그램 부인께서는 집에 계시나요? 그게 지금 중요한가요? 정말 궁금한 게 많으시네요. 저희 친정엄마가 계속되는 시어머니의 무례한 질문과 확인의 심기가 불편하셨는지 표정이 구겨지기 시작해서
저는 재빨리 화제를 전환하려고 했습니다. 안 그러면 저희 친정 엄마께서도 시어머니한테 한 소리 할 것 같아 했거든요. 저희 엄마도 대학교에서 일하세요. 어머님, 아 맞다. 이거 어머님한테 아직 말씀 안 드렸지? 우리 친언 집 말이야. 아, 간단히만 말씀드렸는데 자기가 직접 여기서 말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 장모님, 장인은 제가 앞으로 더 은희한테 잘하고 장모님, 장인호께도 잘하면서 살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이 신혼 얘기를 급격히 환하게 울른 얼굴로 바뀌더니 초롱초롱한 돈으로 저를 쳐다보시더니 해오는 게 여러모로 편할 것 같아서요. 제가 구하려는 신혼집은 제 시내 회사에 가기도 더 가깝고 편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혼집 구해올 생각입니다. 신혼집을 제가 해오겠다고 공식적으로 상례 자리에서 이야기하자 그제서야 시어머니는 안심이 되었는지 이빨은 말을 해댔습니다. 어머, 그래요. 은혜 양이 아주 통이 크네. 그러니 사업을 하지. 사실 저는 여자가 사업하는 게 불안하긴 하지만 저희 아들이 탄탄한 중견기업 다니니까요. 큰 걱정은 안 되네요. 아주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하셨구나. 내가 결혼하면 정말 잘해줄게. 은희 양, 저희 딸이 저를 닮아서 통이 참 큽니다. 그래, 장수방향 정말 잘해줄 겁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요즘 같은 세상에 시어머니께서 잘해주겠다고 먼저 선포하시. 저도 마음이 놓이네요. 저도 더 잘할게요. 어머님, 저도 우리 은희 못지않게 장년. 노은 장모님께 더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나름 성공적인 상대를 마친 후 친정 엄마 아빠는 친정 오빠랑 올키 언니를 빌러 상경냈던 시어머니가 저희 아빠가 몇 급 공무원인지 다짜고짜 묻던 일과 신혼집 해온다는 말에 태도가 싹 바뀐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 친정 오빠는 저랑 같은 생각이었는지 오히려 엄마를 안심시켜 주더라고요. 그래도 엄마, 우리 집안이 어떤지 그렇게 자세히는 것도 아니고 신혼집 회원을 은희한테 당연히 잘해주지 않겠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당신 또 걱정한다. 오늘 보니까 우리 위대 장수방화동 나도 장소방은 마음에 들어요. 그 집 시어머니가 좀 걸려서 그렇지 어머님, 저도 저희 남편이랑 같은 생각이에요. 오히려 돈을 밝히는 것 같았으면 아가씨한테 유리하죠. 아가씨가 서울의 비싼 신혼집까지 아가씨 돈으로 해오는데 아마 시댁에서 떠받들고 남을 거예요. 며느라기네 생각도 그러니 알았다. 우리 며느라기 은철도 그렇다고 하니까 일단 허락하는 걸로 할게. 그래, 당신 잘 생각했어. 이 결혼 허락하는 걸로 하자고. 그럼 결혼 진행하는 거 확정으로 알고 저도 준비할게요. 오늘 상가나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엄마, 아빠, 얼른 들어가서 쉬세요. 오빠도, 얼키, 언니도. 고마워요, 아가씨. 선택이면 저도 존중해요. 아가씨, 너무 멋진 거 아니에요? 신혼집도 아가씨가 하고 아가씨 남편들 분이 부럽네요. 저는 올키 언니가 더 멋진 거려? 그럼 저도 이만 들어가 볼게요. 저는 무엇보다 제의를 존중해주고 응원해주는 남편이 돈만 밝히거나 집안 수준만 비슷한 남자들보다는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만났던 남자들 중에는 그나마 남편이 가장 순수해 보였고 배려가 많은 따뜻한 사람인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고 결혼 준비에 전념을 했습니다. 남편과 결혼 후 우리 회사는 해외 진출에도 성공했어요. 게다가 남편은 바쁜 절에 달달하지도 않고 배려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자나, 나는 당신을 원하지 않으면 아이가 없어도 괜찮아 라며 먼저 말해주다니 고마워. 당신 생각이 궁금하긴 했거든. 당신이 안 그래도 서느라 바빠 아이를 가지기까지 바라는 건 사치인 거 같아.
그 그뿐까지 당신한테 지워주고 싶지 않아서 미리 얘기하는 거야. 근데 내가 차를 바꿀 때가 되긴 한 거 같은데. 정말, 당신은 어쩜 그렇게 마음이 깊어? 나, 요즘 내 몸이 딱 2개였으면 좋겠다니까. 그래서 2명이 동시에 일했으면 좋겠어. 그 정도로 내가 여유가 없나 봐. 당신, 차 바꾸자 받은 모델 있어. 너무 고마워. 당연히 받은 거 있지. 이 차 때 나랑 잘 어울리겠지? 저 말, 이제 당신은 당신 사업만 생각해. 아, 근데 우리 엄마가 요즘 몸이 자꾸 쑤시다 하시네. 아, 그래. 하긴 우리 집 계속 신경 써 주시는데. 안 되겠다. 어머님 친구분들이랑 온천 호텔이라도 보내드려야겠어. 저는 시어머니가 저희 살림에 보니 챙겨주시고 신경 써 주시는 걸 그냥 넘어가지 않고 친구분들이랑 원천 호텔 다녀오시는 비용을 다 되는 등 틈날 때마다 이렇게 보상을 잊지 않고 챙겨드렸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때때로 그런 보상을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물론 그렇게 해야 나중에 시어머니가 서운해하지도 않고 딴소리도 안 나올 테니까요. 저의 바쁜 상황을 이렇게 잘 이해해주는 저희 남편에게도 항상 고마웠고요. 제가 너무 바쁘고 밤낮 없이 일하는 대표에서 아이를 가진 엄두도 못 내고 그렇게 결혼 후 5년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시댁에서도 결혼 전 저의 예상처럼 무척이나 잘해줬어요. 심지어 어머니는 저희 대의 친구분들한테 아지 자랑하고 다닐 정도였죠. 우리 며느리가 서울에 신혼집을 구해와서 우리 아들은 거기 들어가 살기만 하면 된다니까. 이런 며느리가 요즘 세상에 어디 쉬어? 이게 다 우리 아들이 좋은 회사에 다니면서 며느리 사업하는 거 도와준 덕이랄까? 어머, 자기는 좋겠다. 서울에 신호지 엄청 비쌀 텐데 몇 평인데 그래 25평 서울 중구에 있어. 거기 우리 며느리가 차륜 회사가 있거든. 우리 제어 회사도 그 근처라서 둘이. 아주 거기 살면 딱이지 뭐야. 너무 좋겠네. 서울에 25평 아파트라니. 둘이 살기 딱 좋지. 근데 며느리가 사업을 해, 사업하는 거 잘하면 좋지만 못하면 쪽박이. 아, 크게 벌 수도 있고 크게 망할 수도 있어서 위험할 텐데. 우리 아들이 탄탄한 회사 다니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우리 며느리 사업도 잘 되는 것 같고 아직 괜찮아. 어머, 그래. 며느리 사업도 잘 나가나 보네. 좋겠다. 상전처럼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안 그래도 우리 며느리 예뻐 죽겠어서 내가 얼마나 잘해주는데. 너희는 이런 며느리 없어 모르겠지만 우리 며느리가 굴전 좋아해서 내가 요즘 전만 부친다. 굴전 너 굴 싫어해서 쳐다보지도 않잖아. 근데 그러니까 굴전을 부친다고이야. 정성이다. 정성이야. 그럼 해야지. 신혼집을 우리 며느리가 해왔는데 며느리한테 잘해야지. 자늘라도 수 있어.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매주 오셔서 반찬을 해다 주시는 건 물론이고 저희 집 청소도 가끔씩 해주시고 가셨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굴전에 라갈비까지 솔직히 시어머니가 돈 밝히는 사람이라 오히려 편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지금 사업 7년차 대표고 제가 만든 화장품 사업이 잘 돼서 계속 확장을 해오고 있었어요.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 그간 정말 엄청난 노력과 고난이 있었고요. 코피가 나도 휴지로 틀어막으며 일을 한시도 놓지 않았고 잠을 줄여가며 너무 바빠서 이동하며 밥을 먹고 미팅하느라 밥 시간을 놓치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하지만 그 세월들을 열심히 버텨낸 결실을 맺는 듯 드디어 건강한 유기농 식품까지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어요. 또 이번에 새롭게 하나 더 런칭을 준비하느라 최근까지도 정말 정신없이 바쁘고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 브랜드를 키워가는 것이 마치 자식을 키우는 것처럼 재밌어서 그런지 힘듦을 다 버텨내며요. 그렇게 일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열심히 저의 사업과 일에 매진해온 탓인지
제 건강 상태가 점점 나빠지기 시작해서 계속 내 지장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대표님 시은 따면 하시는데요? 정말 괜찮은 거 맞으세요? 병원이라도 가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 나 괜찮은데. 그럼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만 할까요? 저 잠시만 휴게실에서 쉬다 올게요. 그럼 괜찮으실 거예요. 걱정하게 해서 미안해요. 네, 대표님. 요즘 신제품 런칭한다고 너무 무리해서 그런 거 같네요. 푹 쉬세요. 저희가 여기는 마무리하고 들어갈게요. 네, 고마워요. 그럼 저 먼저 일어날게요. 네, 저희는 마저 회화 보고서는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조금 쉬고 나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하고 넘기기를 여러 번이었습니다. 사업하고 7년이 지난 지금까지 늘 그렇게 넘기면서 괜찮아졌다가 피곤해서 쓰러질 것 같다가 그러기를 반했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아픈 빈도가 점차 늘어나더라고요. 제가 자꾸 아파서 저희 회사에서 빨리 오거나 병원에서 링 맞는 일이 많아지기 시작하자 머니는 시도 때도 없이 와서 혹시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고 검사라도 받아보자고 하며 저를 몰아세우기 시작했어요. 너 계속 몸이 안 좋은 게 아무래도 안 되겠어. 이렇게 일만 하다가 너희 애는 언제 가질 거냐? 솔직히 벌써 5년째 감감무소식인데 혹시 며느라기 너한테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어머님, 저는 바빠서 집에도 잘 못 오고요. 저희 남편도 이해해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는 만약 가지게 되면 내년이나 내후년에 가질 생각이고요. 아무리 그래도 지금 나도 노사인 말이 되냐? 부인과 가서 문제 없다는 단서라도 떼어오자. 부인과는 무슨 산부인과에 지금 몸 안 좋아서 부인과는 다른 때 가든가 할게요. 그러니까 이만 가주세요. 네, 너가 자꾸 아프다니까 그러지. 여자는 우선 몸에 이상이 생기면 사부인과부터 가보는 게 순서다. 얼른 따라오라니까. 저는 안 가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남편이랑 이야기 다 끝났는데 어머님이 오셔서 이러시면 저 정말 힘들어요. 5년 동안 애 없이 있는 내가 할 소린 아니지. 나도 힘들다.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보고 문제가 없으면 그때 큰 소리 치든지 말든지 해라. 제가 아프니까 걱정돼서 그러다가 이렇게 자꾸 임신 얘기까지 끌고 들어와서 난리를 치는 시어머니가 솔직히 그렇게 이해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차례 좋은 말로 계속 괜찮다고 검사 나중에 받겠다고 하고 시어머니를 돌려보내고 했더니 안 그래도 아픈 제가 도저히 못 내겠더라고요. 결국 저는 참다가 저희 집 비밀번호도 바꾸고 저희 남편한테도 바꾼 비밀번호를 말하라고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 생활구역을 시어머니에게 침범당하지 않으려고 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저희 집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끌고 산부인과로 데려가더니 사람처럼 말이죠.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야겠어. 얼른 따라 나와. 어머님, 제가 아니라 혹시나 저희 남편한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저희 부부가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 그러니 이만 돌아가 주세요. 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당당하면 검사에서 결과지를 가져오면 될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친 김에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검사 받으러 가게 됐죠. 검사 결과 나오는 날을 굳이 시어머니가 같이 들으러 오겠다고 물어보고 바로 예약까지 잡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바쁜 와중에도 부인과 검사 결과를 들으러 시어머니와 또 오게 됐어요. 근데 검사 결과를 듣던 날 정말 믿고 하늘이 노래 지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난생 처음 느끼는 기분이었어요. 게다가 난소암은 초기 증상이 미비하다고 하죠. 저는 복부에 딱딱한 게 만져지는 느낌이 간혹 들어도 그냥 바빠서 소화가 안 되거나 더부룩해서 그런 거라 생각하고 평소에도 넘어가곤 했거든요. 원래 소재 초기에 증상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계속 방치하다가 이렇게 됐다니 정말 충격적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조기 발견을 하였으니 치료받으면 문제 없을 테니까 걱정 마세요. 른데 하지만 암 진단 결과를 듣고 실망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너무 많은 생각이 들고 바쁘고 너무 막막한데 그냥 집에 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무리 가족들이 있어도 너무 힘들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잠깐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런 상황에서는 항상 가족들과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함께 이겨내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가족들과 소통하면서 힘을 모아보세요.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혼자 힘들다고 하셨다는 거 좀 일에 대해 친구들과 지내서 조언을 구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도 언제나 당신이 편하게 지내는 걸 원하니까요. 함께 지내면 힘도 나고 좋은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처음이지만 우린 이겨낼 수 있어요. 함께 앉아서 헤어져 보자고요. 저 뒤에 항상 널 지지할게요. 함께 해 나갈까요? 했었습니다. 그러다 점차 복통이 심해져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부인과 검사로 암이라는 걸 알게 되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었죠. 그렇게 저는 지나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치며 후회하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이런 저에게 제일 먼저 제 사업은 어찌 되는 거냐? 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건 정말 인간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떨어지더라고요. 정말 아이였다.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 그러니까 내가 검사하자고 하길 잘했지. 아니, 그래도 내가 사장인데 사업은 지장이 없겠어. 사업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되지. 우리 아들한테 잠시 맡겨라. 그럼 되겠네. 이건 하늘의 뜻이야. 하늘의 뜻. 저는 아픈 저를 걱정하는 것보다 제 사업부터 먼저 걱정하는 어머니 말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서 그 자리에서 들이받을까 싶었지만 아이라는 큰 벽 앞에서 전하는 힘이 나지 않아서 그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수술할 자까지 잡혔고 저희 남편은 그때부터 제 옆에 오지도 않더라고요. 제 암이 전이 되는 것도 아닌데 어떨 때는 남편의 집에 오지도 않고 시댁에서 자고 온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정말 서럽고 화도 나고 어이도 없었죠. 좋은 예감은 늘 틀리지 않으니까요. 한 번은 저희 남편이 하도 안 들어와서 연락해보니 이제는 전화도 받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해보니까 저에게 다자 짜증을 내며 호까지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못 질리는 거라도 있는 사람처럼 말이죠. 아니, 우리 아들이 우리 집에 올 수도 있는 거지. 내가 사업한답시고 쏟아내기만 하느라 내조를 못하니까 애가서 우리 집에 오는 거 아니야? 그게 암 때문에 수술 날짜 기다리는 저한테 하실 말씀은 아니죠. 정말 너무 하시네요. 못 질리는 거라도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대체 저한테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내가 우리 아들한테 잘했으면 애초에 이럴 일도 없을 거 아니냐. 아만, 자랑 그럼 우울해서 갈치 잊고 싶겠어. 너는 왜 그렇게 내 생각만 하냐? 우리 아들이 우리 집에 계속 오는 이유를 나는 알겠구만. 너는 왜 모르냐? 아무리 그래도 아픈 절에 내팽겨치고 어머님한테 가는 게 잘하는 짓은 아니죠. 당장 남편 집으로 오라고 좀 해주세요. 전화도 안 받고 진짜 왜 그런데요? 뭐 아시는 거라도 있으세요? 전화를 안 받으면 바쁜 일이 있나 보다 하면 되는 거지. 너는 왜 그렇게 남편을 못 잡아먹고 다리야 하여간이니 네 아들이 어머님. 지금 이게 다 제 잘못이란 거예요? 그럼 이게 뭐 우리 아들 잘못이냐? 나는 그동안 할 만큼 했다. 우리 아들은 잘못한 게 없지 않아? 아픈 내가 우리 아들을 달달 못 가서 그런 거지. 안 봐도 비디오다. 참나, 빨리 제 남편이나 데려오세요. 하여간 나타나기만 해봐. 내가 가만두나? 너 미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아프더니 머리까지 어떻게 된? 거야, 내가 그래도 내 시어머니.
이게 아주 그동안 오냐오냐 사업한다고 설쳐서 내가 이 나이 먹고 며느리 뒷바라지 다 해줬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모자라서. 에휴, 제가 해달라고 했나요? 어머니께서 자발적으로 한 거잖아요. 그때마다 보상도 해드렸을 텐데요. 그래요. 어디 한번 두고 보시죠. 어떻게 되나 그러다가. 저는 난소암 수술을 위해 병원에 입원하게 됐고, 제가 없는 동안 사업을 맡아서 해줄 사람이 필요해졌습니다. 저는 고민하다가 결국 저의 사업을 잠시 친정 동생에게 맡겼고, 은미야. 유학생활 맞추자마자 언니 병실로 출근하게 해서 어떻게 해 미안하네 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 연니한테 전화하고 알겠지. 진짜 너까지 없었으면 나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내가 와줘서 정말 다행이야. 에이, 언니도 참 이런 경험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내 걱정은 하지 마. 난 오히려 이게 기회인 걸 계속. 공부만 하다가 드디어 실무를 맡게 된 거잖아.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내 마음이 한결 놓인다. 정말 고마워. 마침 타이밍이 정말 딱 맞았네. 그러게 말이야. 내가 한국 와서 언니 도와줄 운명이었나 봐. 그렇지. 그래, 그런가 보다. 아무튼 직원들한테 전달할 거는 다 전달하고 특이사항이 있거나 모르겠는 건 연니한테 바로 전화해. 알았지? 걱정하지 마셔. 이름에도 나 언니 동생이야. 당연히 언니가 말한 대로 척척 알아서 처리 잘할 수 있어. 그래도 언니 도움 필요한 건 바로바로 말할게. 알겠어? 너만 믿을게. 잘 부탁한다, 은미야. 저희 친정동생이 국에 유학 갔다가 얼마 전에 돌아왔거든요. 마침 상황도 딱 맞고 지금 당장 한국에 들어와 출퇴근할 일이 없으니 매일같이 저희 병실에 와 줬거든요. 그러니 저희 친정동생만큼 저랑 가까이 있으면서 제가 지시하는 대로 딱딱 회사 대행을 해줄 수 있는 이만큼 적격인 사람도 없었죠. 그랬더니 그 소식에 시어머니가 난데없이 제 병실까지 쫓아와서 타박을 하시더라고 해요. 아니, 너는 동생한테 지금까지 키운 사과 다 넘냐? 이제 너는 뭐 먹고 지내려고? 너는 왜 너만 생각해? 이런 이기적인 것. 우리 아들이랑 상의도 안 하고 이게 말이나 되냐? 차라리 우리 아들한테 넘어야지. 내가 그때 우리 아들한테 넘기라고 했어. 안 했어. 내 말을 대체 어디로 듣는 거야? 이기적이라고, 어머님, 돈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까 확실히 알겠더라고 해요. 건강이 우선이니까. 자꾸 어머님이 오셔서 일할 거면 이제 그만 오세요. 참다. 제 사업을 동생한테 잠깐 넘긴 걸 갖고 뭐라고 하는 시어머니를 보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저도 한마디 했습니다. 병원에서 안 판정받고 수술 때문에 입원한 저한테 쫓아온 시어머니가 저한테 그러면서 덧붙인 말은 정말 강원이 제 치료비를 내줄 테니 남편과 이혼하라며 닥달하는 것이었죠. 너 자꾸 그런 식으로네. 맘대로 할 거면 그냥 암 고치는 것만 신경 써라. 암 고치는 게 먼저지. 그러니 치료비 받고 이제 그만 우리 아들 놔줘. 우리 아들 인생 꼬지 말고. 저는 열심히 앞만 보고 달린 결과가 이거라니 너무 착했는데. 제가 아이라고 하자 바로 저를 버릴 생각하는 시어머니가 너무 괘씸하고 또 해요. 제가 남편 인생을 꼭이 뭘 갖다는 거예요? 그냥 제가 암에 걸려서 버리는 거라고 속 시원히 이야기하세요. 정말 가증스럽게 그동안 잘해주신 것도 다 무색할 만큼요. 내가 암으로 들어 눕자마. 회사를 나하고 우리 아들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바로 내 친정 동생한테 넘기니까. 그러지, 우리 아들한테 회사 넘길 생각이 없으면 우리 아들 앞길 망치지 말고 여기서 이혼해라. 치료비까지 내가 어떻게든 좋을 테니까 이제야 본심 나오시네요. 남편이 도와준 건 해외 진출하자 응원해준 거 밖에 없어요. 결국 저랑 제 직원들이 해낸 거죠.
어디서 숟가락? 얹은 것도 모자라서 남의 회사를 넘봐요. 미쳐도 정도껏 미시고 양심도 적당히 없으셔야 뭐 이게 어디 돌린 입이라고. 이제 막 나가자는 거야? 사실 제가 암이든 말든 상관없이 남편한테 이혼 선언하고 먼저 버려야 되는 건 저였는데 말이죠. 시어머니가 먼저 저렇게 나오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어머니에게 마구 퍼부었죠. 그때 시어머니가 분을 못 참고 저의 뺨을 때리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뒤에 있던 의사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기, 가족분들끼리 정리할 일이 많은 것 같은데 치료가 급한 병은 아니라서요. 환자분 그냥 이혼부터 하시고 수술 날짜 다시 잡죠. 도저히 못 들어 들리겠네요. 안 그래요? 아니. 무슨 의사 선생님이 남의 집안일, 이혼을 하라 마라 참견하고 난리예요? 당신, 돌팔이 아니야. 팔이는 아니고요. 우리 아가씨인데 당연히 신경 써야죠. 아가씨, 내가 친구들 중에 변호사 해줄 테니까. 소송부터 시작해요. 그 의사는 바로 산부인과 의사인 저희 올키 언니였습니다. 제가 검진을 받은 부인과에서 일하고 있던 올키 언니한테 괜히 시어머니랑 투닥대는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일부러 다른 의사한테 검진을 받았거든요. 근데 같은 병원이라 다른 의사한테 소식을 듣고 걱정돼서 제가 오는 시간에 맞춰 진료까지 빼놓고 저를 기다린 것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시어머니가 제가 난소 판정을 받자 이혼하라고 닥달하는 걸 보고 저희 올키 언니가 안 되겠다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 이혼하고 수술 날짜 잡자고 한 거였죠. 올키 언니는 그렇게 다정하고 평소에도 저를 잘 챙겨주는 사람이었거든요. 올키 언니의 집안에 의사들이 많아서 어떻게 살며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지 알았기 때문에 의사들을 존경하는 마음은 늘 가지고 있었고요. 올키 언니도 그래서 저는 멋지다고 생각한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랑 올키 언니는 특히 각별한 사이기도 했고요. 왜냐면 올키 언니는 제가 오빠한테 소개해준 사람이었거든요. 벙있던 시어머니는 제가 뒤에 있던 의사에게 현이라 말하자 깜짝 놀라면서 너희 집안에 의사가 있다는 걸 왜 진작에 말 안 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안에 대해 말했더니 시어머니가 경악을 하며 놀라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게 정말이야? 지금까지 너 우리 집에 일부러 말 안 한 거지? 괘씸한 것, 어떻게 그렇게 감쪽같이 속일 수가 있어? 그 말은 제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저를 그렇게 괘씸하게 감쪽같이 속이려고 그러셨어요? 그런다고 제가 속어 넘어갈 사람은 아니지만요. 그동안 바람피, 나들 모르는 척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죠. 저는 사실 남편이 전 몰래 우리 회사 직원이랑 바람 피고 있던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에게 들었고 그 직원에게 부탁해 증거를 모으고 있었고 남편에게 이혼하고 할작 중이었거든요. 제가 난소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서 저희 남편은 그때부터 대놓고 제 옆에 오지도 않았어요. 남편이 집에 오지도 않고 시댁에서 자고 온다고 할 때도 사실은 바람 피러 갔다는 걸 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상관 여와 있는 남편을 본 시어머니가 남편이 바람 피러서 이혼하면 우리 집한테 재산 뜯어내지 못하고 제 회사 덕도 못 볼 것 같으니까 저한테 결함이 있으면 그걸 핑계로 저희 남편이랑 짜고 이혼하려고 한 것이었죠.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렇게 가스러쉬. 그동안 시어머니 친구들 보내준 여행비만 얼만데요? 내 덕에 좋은 아파트에서 돈 한 푼 안 들리고 떵떵거리며 살았으면서 그런저래 가처없이 버리려고 하더니 하늘이 노도 단단히 놓야 됐던 거죠.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계략 덕분에 난소암을 비교적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었고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써서 제 남편에게 위자료 제대로 청구했고 이혼 소송에서 당 이겨버렸습니다. 근데 시어머니는 뻔뻔하게 잘못했다, 며 없던 일로 하자고 하더라고요. 며느라기, 그래도 우리 좋을 땐 좋았잖아.
내가 다 잘못했다. 그래도 너 소하이였던 거는 내가 우겨서 검증받게 해서 알게 된 거 아니야? 예정을 생각해서 어떤 일로 해주면 안 되겠어음. 어머니, 그게 어떻게 어떤 일이 되겠어요? 증거도 있고 있으. 제 남편 인생 망치지 말고 이혼하라고 했던 말이 제 기억 속에 이렇게 깊게 남아있는 거려. 그땐 내가 정말 미쳤나 보다. 주워 담을 수만 있으면 주워 담고 싶구나. 아니요, 말이 주워 담고 싶다고 담아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달라질 게 있나요? 절대 없죠. 어차피 어머님이 남편이랑 짜고 그런 거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근데도 뻔뻔하게 어빌로는 말이 입에서 나오세요네. 그래,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내 덕에 내가 산 거 아니야. 그럼 고마워라 해야지. 고마우면 우리 아들한테 받은 위자료 그거에서 조금만 깎아주면 안 되겠어? 어머니, 세상에 위자료 DC가 어디 있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죠. 꾸라도 해드리죠. 남편이 바람피는 거 저는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고요. 근데 뻔뻔하게 남편 감사는 어머니 보면서 만정이 다 떨어졌고요. 여기서 도대체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한가요? 내가 이렇게 빌 테니 제발 사람 살리는 셈치고 어떻게 안 되겠니? 내가 그동안 너한테 해먹긴 굴전이 얼마고 소고기가 얼마야? 제가 해드린 호텔비, 여행비, 용돈도 두둑해 드렸잖아요. 그뿐인가요? 남편 차도 해줬잖아요. 그것도 빼둬야겠네. 그나마 저 난수 빨리 알게 해주신 건 고맙게 생각해서 그 정도만 뜯어낸 거였어요. 어떻게 더 해드려요? 그리고 저는 전이고 소이고 해달라고 한 적 없어요. 신혼집 제 돈으로 해와서 고마워서 어머님이 알아서 해다 바친 거잖아요. 이제 와서 그런다고 뭐가 달라져요? 그동안 잘 받아 먹더니 이렇게 상황 달라지니까 바로 내 빼는 거야? 나랑 다를 게 뭐냐? 아이고 분하다. 아니요, 저랑 어머님은 차원이 다르죠. 어머님은 제가 아파서 죽을 것 같으니까 버리셨어요. 그게 어떻게 같아요?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는 건데. 아, 그럼 어떻게 하냐? 우리 아들이 바람 피고 있는데 가진 게 없어서 너한테 뜯기면 안 될 상황인데. 그건 제 알바 아니고요. 이제 저한테 그만 찾아오세요. 자꾸 바쁜 사람 귀찮게 하시면 업무방해로 신고할 겁니다. 알겠다. 알겠어. 에휴, 씨알도 안 막히네. 고향 건네 발로 갈 거다. 시어머니는 경찰을 부르겠다는 말에 그제서야 물러나더라고요. 저는 난소암 치료를 받고 화려하게 제 회사에 복귀했습니다. 저희 남편과 바람핀 지원은 공개 망신시키고 회사에서 바로 잘라버렸고요. 남편 회사에도 저에게 대개 이혼당한 사실을 알렸고 남편 회사는 가정적인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외국기 무역회사라 그런 이혼이라 가정 불화를 되게 안 좋게 평가하던 이메일로 그 사실을 보냈더니 인사 담당 매니저가 제 남편에게 최하 고가를 지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당신, 아무리 그래도 이걸 회사 알면 어떻대? 내가 당신한테 위자료 줘야 되는데 내 연봉 깎일 짓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내가 연봉이 깎기 말든 나랑 뭔 상관이야? 너랑 나는 남인데 머리가 나빠도 그렇지? 그런 것까지 내가 하나하나 알려줘야 돼. 그리고 위자료는 법적으로 줘야 되는 거니까 내가 버는 게 적으면 덜 먹고 아끼고 아껴서 내면 되잖아. 나 지금 위자료 소송 진 것 때문에 알지? 되는 바람에 버림 일부 전이란 말이야. 람이 이렇게 앞뒤다 막아버리면 안 되지. 난 이제 어떻게 살라고 나 다시 받아주기라도 할 거야? 내가 미쳤냐? 이거 완전 마탱이 같네.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지 그랬어. 바람은 왜 피냐? 바람 핀 그 상관 님한테 돈 달라고 해. 아, 맞다.
너 돈 없어질 것 같아서 버림받기 직전을 했지. 그러니까 왜 뭣도 없는 게 고래 바람을 펴? 아주 잘 됐다. 야, 너는 너무 바쁘고 일 하나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잖아. 이건 당신한테도 잘못이 있다고. 그리고 푼자한테 마음 안 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 야 말이면 단 줄 알아. 이게 어디서 함부로 입을 놀려. 내가 괜찮다며 그렇다고 바람핀 게 정당해 줄 알았으면 큰 오산이야. 너 회사 잘리지 않은 걸 다행으로 알고 조용히 다녀. 너 때문에 다 소문나서 조용히 회사다 내 성과 다 뺏기고. 지금 어떻게 해도 연봉사인데 나보고 어떻게 더 달하는 거야? 남편이 쫄딱 망해버리는 반면에 저희 회는 더 큰 승승장구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다시 아프면 안 되니까. 이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건강을 생각해서 적당히 달린다고 해야겠죠. 저희 회사에서 개발한 유기농 식품을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서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저는 지금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으니까요. 게다가 저희 친정동생이 저 아플 동안 회사에서 일하면서 저희 회사에서 일하는 게 재밌었나 봅니다. 같이 일하고 싶다고 해서 지금은 저희 동생이랑 같이 일하고 있어요. 확실히 친동생이라 그런지 더 편하고 또 일도 잘해서 의지가 되더라고요. 사업을 더 잘 키워가지고 동생한테 사업부 안 놔떼어 줘야겠습니다. 그러려면 제가 더 분발하고 노력해야겠죠. 저 남편은 갈 곳이 없어서 다시 시댁으로 들어가 시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이혼당한 이유가 암에 걸린 며느리한테 이혼하라고 해서 오히려 아들이 이혼당한 거라고 소문이 쫙 나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닌다 하더라고요. 물론 남편이 불한 것도 소문에 빠지지 않고 등장했죠. 인광머니에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저는 사실 결혼 전에 올키 언니가 소개해준다고 했던 의사랑 다시 소개받아서 만나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케 언니가 소개해준다고 했을 때 그때 남편이랑 만나고 있지만 않았으면 그 의사를 소개받아서 결혼했을 텐데. 흘러간 세월이 아깝긴 하지만요. 뭐 돌고 돌아 인연 만나는 거겠죠? 그 의사는 그동안 다른 사람이랑 손봐서 결혼했다가 그만 아내가 사고로 죽어서 사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별한 지 3년 차라서 이제 슬슬 애도 없으니 재혼 생각하고 있다고 해서 올케 언니가 바로 저를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그 의사는 저랑 너무 만나보고 싶었다 했다 하더라고요. 사실 올키 언니 결혼할 때 결혼식에서 저를 보고 그때부터 계속 저를 소개해 달라고 했대요. 올키 언니는 제가 사업한다고 한 청백이를 때라 조금 더 나중에 소개해 줘야지. 그 타이밍을 놓친 거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는데 잘 되기를 바라봐야겠죠. 올키 언니 속이니까 믿고 나가보려고요.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에게 모두 감사드립니다. 사연을 듣기만 하다가 저의 사연을 보내고 있으니 참 가해가 새롭네요. 건강 악화는 누구에게나 갑자기 닥칠 수 있는 일이기에 이 저분의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공유하려고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꼭 건강검진 잊지 말고 잘 챙겨 받으셔서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